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수업 서비스의 이무섭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인데 복습을 하셨습니까?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이 시험 준비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어도 복습을 안 하시면요 절대로 점수하고 연결 안 된다는 거 제가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업은 지난주에 강의를 항상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출발을 할 겁니다. 6월까지. 그러니까 7월쯤 되면은 어떤 판단이 든다고 들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7월쯤 되면 이제 그만 치자. 너무 똑같은 거를 반복하니까 이제 시험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복습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습관.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못 들으신 분도 그 엑기스를 이 복습하는 영상 1교시에 제가 할 거고요. 그 0교시 문제로 여러분 치시는 거 아마 인터넷에서도 올라갈 거니까 지금 라이브로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들으신 분들도 다운로드 하셔서 그 0교시 문제를 푸시고 0교시 문제는 강남에만 제공되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으로 제가 실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인터넷에 안 올라가면 우리 방문각 영상에 안 올라가면 이 자료 0교시 자료가 안 올라가면 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릴 테니까요.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 강의 시작 전에 제가 항상 앞에 이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1교시를 하고 정규과정 3교시를 해서 그래서 첫 주는 3교시 오리엔테이션 삼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4교시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복습 1시간 그리고 정규과정 3시간. 복습은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게 쌓이면 7월 달에는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로 제가 만들려고 해요. 이미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뭐 기초를 닦고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맞추면 되는 건데. 그렇게 기초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시험 때까지 기초 없습니다. 1년 동안 민법 파고 드신 분도 기초 없더라고요. 기초적인 걸 모르셔요. 그냥 쌓아 올리는 거예요. 사상 누가 가시죠? 모루 위에 성삭기. 기초 없는 거 똑같다는 전제하에 출발하십시오. 그냥 시험에 빨리 적응하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안 들으셨더라도 보실 수 있어요. 자, 하천법상 하천 등기 가능합니다. 2008년도부터요. 하지만 모든 등기 가능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첫째,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일 것. 두 번째는 용의권 등기는 제외.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등기할 수 있다. 옳은 거 골라라.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일 것. 요거를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정답으로 마련해 봤어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용의권 등기는 제외라 그랬잖아요. 이건 틀린 것이고요. 옳은 거 골라라에 옳은 것 찾기. 만약에 틀린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이 객관식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부터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오거나 보기 박스를 줘가지고 고르게 하는 그런 유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해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과거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또 가장 옳은 것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식을 하고 푸는 게 요령입니다.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는 오지선다 중에 틀린 게 4개 있고요. 맞는 게 1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틀린 거 4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틀린 거를 골라라는 거는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오늘 문제를 객관식을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은 이라는 거 아니면 틀린 것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 그랬죠. 어느 게 유형이 많을까요? 난이도가 쉬운 틀린 것을 골라라가 훨씬 더 많아요. 난이도 어려운 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이 옳은 것은이 간혹 나오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많다 그랬어요? 틀린 것을 골라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틀린 게 나오면 정답 체크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은이 나왔는데 틀린 게 앞에 나오면 정답으로 체크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틀린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더 많고 더 많이 연습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만큼 익숙해진 게 우리한테 굉장히 무서워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러죠. 습관이 너무너무 무서운 우리들의 어떤 생활에서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방향, 인식과 방향,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요소가 되잖아요. 우리 객관식 문제 풀이도 그래요. 틀린 것은 골라라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틀린 거 보이면 정답 마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도. 그래서 문제부터 여러분 실수 안 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있다가 연습이 안 돼 있는데 시험 때 될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찾기라는 걸 한 번 더 강의하는 거죠. 이거 맞네.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것 정답.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가 아는데도 틀린 거 골라라고 착각해서 틀린 거 보고 이거 틀렸네. 틀린 거를 찾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실수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수해서 한 문제 틀렸다고 해볼게요. 그 실수해서 틀린 그 한 문제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업인력공단의 통계를 보면 한 문제 차이로 낙방하시는 분이 해마다 한 문제로 낙방하시는 분이 평균 8,000명이에요. 8,000명. 그거 한 몇 년 전에 통계예요.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응시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8,000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수 방지하는 것만 해도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데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 풀 것.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셨다면 특례법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니까 개방의 숙사가 맞죠. 자, 이게 이 특례법이라는 말이 없다면 둘 다 등기 가능한 겁니다. 거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개방의 축사, 고정식, 지붕, 비, 싸, 유로 기억하신 겁니다. 그게 뭐니라고 하시는 분은 지난주 강의를 복습을 안 하셔서 또는 오늘 강의 처음 들으셨거나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는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주 강의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거 골라라. 금방 말씀드렸죠? 개방의 축사, 고정식, 지붕, 비, 싸, 유의 싸가 요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 골라라. 정답.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물이죠. 방조제도 등기할 수 있죠. 토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갖추어지면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게 예규에 있었죠. 그래서 토지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천도제, 하천, 도로, 방조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왔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8 더하기 1로 정리하면 시험 준비 끝이에요. 소, 지, 지, 전, 저, 권, 채, 임 더하기 환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도 재생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까지 일단락으로 하시고 권, 채, 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권이 뭔지, 채가 뭔지 이거 재생하셔야 돼요.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그리고 환매권은 따로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등기부 53조에. 그 이유는요. 특약이 있을 때만 논의하기 때문에 조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하셨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권채임의 권이 있는 것, 권채임의 권 정답이 되고요. 자, 2번을 제가 일부러 인용했어요. 미리 눈에 익혀두시라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 앞에 수식어 없이 주의토지 통행권으로만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 요 수식어를 붙여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2번 나온 겁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자, 요거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금방 간단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웠던 8 더하기 1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못한다. 이유는 규정이 없어서 끝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요 수식어 없이 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추는데 요 수식어를 붙이니까 다 이제 상식으로 푸시잖아요. 또 모르면 무조건 상식으로 푸신다니까요. 상식으로 푸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답으로 가도록 출제한다 그랬죠. 상식으로도 맞추고
공부한 사람도 맞추고 이거 변별력 없는 문제고 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제일 피하는 부분이 그거라 그랬죠. 변별력을 갖추도록 상식으로도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거는 배제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문제 나면 다 고민하다가 상식으로 풀다가 틀리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안타깝게도. 딱 보면 이게 생소하잖아요. 모르죠. 그럼 상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현명하다. 자, 이거 왜 출제했냐 그럼 보세요. 판례가 인정을 했대요. 법원에서 판례로 이 존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주의토지통행권을. 그럼 등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인정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죠. 법 규정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 못합니다. 공무원은 법 규정대로 움직이지 판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등기 공무원이, 즉 등기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없음. 이 말에 다 속았죠, 다들. 상식으로 풀다가 이 말에 상식으로 풀다가 그럴듯하다. 그래서 체크하면 다 오답이라는 거를 앞으로 모의고사 치시면서 경험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상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구나. 법과목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규정이 없어서 등기 못한다.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겁니다. 요 수식어 나오면 이제는 안 쏘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월 달에 모의고사 칠지 교수님들마다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거든요. 우리 박문규 교수님들이. 이거 제가 출제할 거거든요. 실제로 나온 거기도 하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정리가 되시겠죠? 자, 5번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대로 체크됐네요, 이게. 소지지전적 권체입. 그럼 유치권은 등기 왜 못합니까? 한마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죠? 자, 등기할 수 있는 거를 골라라는데, 있는 것이에요. 자, 건물의 일부, 물리적 일부잖아요.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나요? 일부를, 요거 처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그 처분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좀 확장하면 압류, 가압류, 가등기,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어요. 가처분까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까지. 경우에 따라 나중에 가등기를 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자, 어쨌든, 일부인 상태로 처분하는 것. 안 되죠. 일부인 상태를 어떻게 처분해요? 자, 일부를 처분하려면 분할, 분필이 선행돼야 돼요. 잘라서 하나로 만들어야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판례기도 합니다. 일부인 상태로는 거래가 안 된다. 다만 하고 싶으면 분할, 분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판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부에 대한 처분이 안 되니까 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요, 분할, 분필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유 지분은요. 그냥 지분 그러면 공유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푸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객관식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모르는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체득했던 그 산지식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분 그러면 우리 객관식에서는 공유 지분으로 전제하고 풀어야 오류가 없다. 자, 그래서 지분이라고만 내도 공유 지분을 알아보셔야 객관식은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친절하게 다 공유 지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정답은 2번. 자, 등기할 수 있는 거 골라랍니다. 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될까? 자,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이 공유 지분은요, 처분이 되니까, 요 가처분이라는 요거 처분 제한이거든요.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이 되니까 제한도 논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이 안 된다면 논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지분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조를 드렸죠. 민법에 1도 안 나오는 내용을 등기에서는 6번 출제했다고. 그 중에 5번이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걸 5번 냈고요. 그 중에 22회 때 한 번, 요것도 용익이잖아요.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이론적인 일반화한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용익, 지분에 대한 용익은
개념이 없다. 지분을 빌려 쓰는 용익은 개념이 없다. 이게 등기설례에 있는 표현입니다.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고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7번 문제를 보세요.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 가변적인 겁니다. 이게 답은. 그러니까 언제나 틀린 것만 체크하는 습관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푸시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건지 틀린 것을 골라라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실 것. 지금부터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거 골라랍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실전에서 접하면 제일 먼저 이거 보시라 그랬죠. 합유지분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그러면 합유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 골라라는데 요거는 등기할 수 없는 거라고 X 하시면 빠르다. 합유지분 자체가 존재하지만 등기를 안 하니까 그에 딸려있는 다른 등기도 당연히 못하게 되죠. 합유지분이 등기부에 없는데 그게 딸려있는 등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논리입니다. 공유지분은 등기하니까 그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다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지분에 대한 용익은 안 된다 그랬고 처분과 처분 제한은 다 가능하다 그랬고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 만약에 등기할 수 없는 것, 뭐 틀린 거 골라라는 문장이면 뭐 1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는 훈련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OX가 다 있다고 이게. 특히 지금은 이지선다로 하기 때문에 정답을 좀 더 선명하게 보라고 제가 하는 건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옳은 거 골라라 2번, 틀린 거 골라라 1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할 수 없는 거를 골라라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찾으시라. 그러면 다른 지문 안 읽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어렵게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객관식은. 자, 등기할 수 있는 걸 골라랍니다. 자, 지분이 나왔죠.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는가. 원래 이 지분 나왔는데 이게 공유지분인지 합유지분인지 얘기 안 했죠. 그럼 뭐라고 하시라고요? 공유지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지분에는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전제하다가 객관식에서는요, 정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법시험을 계속 치면서 1차, 2차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시행착오 안 하시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지분, 당연히 공유지분으로 전제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을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두 가지만 제약을 받는다 그랬어요. 등기에 제약을 받는다. 뭐죠?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두 가지는 누가 하든 몇 명이 하든 일권리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예요. 특히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로서 일소유권을 공시해야 하고 상속은 재산의 포괄승계라 그랬죠. 포괄의 뜻이 뭐예요? 몽땅, 전부.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가 전부 다 상속인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게 상속의 본질이에요. 재산의 포괄승계. 그래서 자, 자기 지분만 포괄유증등기, 자, 상속등기하고 보존등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존등기, 상속등기는 지분만 할 수가 없어요. 1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1이 되는 보존등기, 1이 되는 상속등기만 해주니까 n분의 1에 대한 상속등기 이건 안 해주는 거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각하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 명이 나의 상속 지분만 등기 우선 해주세요. 나 지금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얻어서 1이 되게 신청하셔야 이 상속등기 해드릴 수 있다. 상속은 1권리가 상속되도록 등기해야 되거든요. 라는 답변을 한다 그랬죠. 이건 안 해줘요. 그럼 나머지는요, 보존등기, 상속등기 아니면 다 지분만 하는 게 공유지분의 본질이니까 자기 것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거는 23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출제된 거를 제가 강조드렸죠.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드린 거. 그게 10번에 나올 겁니다. 이거요. 자,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이거를 외우시라 그랬어요. 아예. 열심히 외워두셔야 돼요. 왜 외우시라 그랬어요?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이거 1번이 정답이죠. 조금 전에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이것도 1번. 이것도 1번. 자, 그러면
할 수 없는 걸로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2번이 정답이겠죠. 상속등기하고 보존등기는 지분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하든 몇 명이 하든 상관없어요. 1이 되는 등기만 받아준다. 1이 되는 등기만 받아준다. 그래서 외우실 때 1이 되게 보상, 1이 되게 보상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던 부분을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날 공부했던 내용들 2시간에 걸친 내용들을 20분 만에 다는 아니지만 핵심을 정리했고요. 실전에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이게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익혀두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지금 몇 달 남았어요. 7월 전까지, 내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12월도 남았죠? 11월도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주 더 있잖아요. 맞죠? 한 주 더 있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7월 되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이거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가를 한번 대충 헤아려 보니까 6월까지요. 똑같은 이런 주제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100번 넘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번 넘게. 지난주하고 오늘만 해도 몇 번 반복했잖아요. 100번 넘게 반복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번 넘게 반복했는데 그걸 틀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연구 대상이겠죠. 저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다. 7월 달에. 이 정도 반복하고 복습하고 따라오셨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저하고 진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진짜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죠. 아직은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서 안 오시는 거지. 저한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진짜 오셔서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십시오. 그때는. 자, 오늘 1교시에 지난주에 복습 요 정도 한 20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